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한글 편집 시간입니다. 오늘 할 강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요 하얀 면이 있죠. 요 쪽이라 그러는데 요 쪽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문서가 입력되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머지는 여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걸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백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집 용지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메뉴에서 쪽을 누릅니다. 쪽을 누르면 요 제일 왼쪽에 보면 편집 용지라고 있죠. 자, 편집 용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편집 용지 설정하는欄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종이 종류가 A4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 이걸 미리수로 보면 폭은 210mm, 길이는 297mm. 이 A4는 뭐냐면 복사용지 있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복사용지. 그 복사용지 A4 크기입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은 세로로 되어 있고 용지 방향은 기본적으로 세로로 되어 있고 제본은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요 제본 요 모양을 보면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스프링 모양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죠. 제본이 이쪽 왼쪽 방향으로 제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지 여백을 보니까 위쪽 여백 20mm, 뭐 머릿말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꼬릿말 15mm, 아래쪽 15m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무슨 뜻인가? 요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요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린 건데요. 자, 용지 여백에서 요 위쪽 있죠? 위쪽 20mm는 뭐냐면 이 종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20mm의 여백입니다. 그러니까 글 내용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요거는 종이 여백입니다. 종이 여백. 종이 여백이 20mm. 그다음에 머릿말 15mm. 머릿말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페이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 머릿말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머릿말 들어가는 공간이 15mm. 그다음에 왼쪽 30mm, 오른쪽 30mm는 요것입니다. 여기고요. 그다음에 꼬릿말 15mm. 꼬릿말 부분 무슨 학교하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뭐 무슨 단체, 무슨 회사 해가지고 이 꼬릿말을 넣는 경우 있죠. 이 꼬릿말이 들어가는 공간이 현재 15mm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15mm. 이것도 이제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종이 여백입니다. 자,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런 여백을 다 빼고 이렇게 이제 청색 부분에 여기가 본문이 입력되는 공간입니다. 본문이 입력되고 머릿말 여기에 들어가고 또 꼬릿말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요것은 이제 한글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설정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백이 왜 중요하냐?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백이 왜 중요한지. 자, 우리가 문서 서식란에 제일 처음에 봤을 때 파일, 문서 시작 도우미, 여기서 요 표창장을 불러보겠습니다. 표창장 부르니까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서 바로 요것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표창장의 크기를 보니까 자, 쪽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편집 용지 바로 누르셔도 되고 쪽에 편집 용지 눌러보니까
요건 지금 A4 사이즈입니다. 요 편집 용지의 크기가 지금 A4 사이즈. 근데 이게 지금 A4 크기만큼 꽉 찼죠. 자, 요것을 프린터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자, 프린터로 출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제 프린터는 레이저 흑백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흑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이 부분들이 이 모양이 지금 출력이 안 됐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프린터 여백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프린터에 따라서 이제 요 여백 끝까지 꽉 채워주는 프린터가 있긴 한데, 그런 프린터라도 이 종이가 프린터에 들어갈 때 똑바로 안 들어가고 약간이라도 틀어졌다. 그러면 이게 끝에 안 묻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가 나올 겁니다. 그 상당히 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여백을 잘못 준 겁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요 서식인데도 요 여백을 잘못 준 겁니다. 잘못 줘서 여기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려나가지 않게 이제 여백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여백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A4보다 더 크게 사방 한 3mm씩 여유를 줘서 인쇄를 한 다음에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요거를 여백을 주느냐, 하얀 여백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림들이 여기까지 꽉 차야 되겠죠. 여기 있는 그림들이 여기까지 꽉 차게 사방 3mm 더 키운 다음에 요걸 잘랐을 때 지금 요 모양대로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A4 사이즈로 이렇게 용지에 꽉 차는 그림이 있을 때는 A4보다 사방 3mm씩 더 크게 여유를 줘서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안 잘리게 하기 위해선 안쪽으로 여백을 줘야 되겠죠. 안쪽 여백. 이 테두리가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안쪽으로 여백을 주고 이 띠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이즈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모양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자, 이제 이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요게 원본입니다. 원본. 여기가 지금 요 띠가 굵죠? 자, 요것은 뭐냐면, 요것은 이렇게 여백을 더 준 다음에, 그림을 더 키운 다음에, A4 사이즈에 맞춰서 자른 것입니다. 이 띠가 상당히 가늘어졌죠? 이 원본에 비해서. 그러면 요 정도도 괜찮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요건 누군가가 A4보다 더 크게 만든 다음에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또는 요 띠 두께가 지금 너무 가늘기 때문에 요것도 자를 때 잘못해가지고 약간 삐뚤어졌다. 약간 삐뚤어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는 작고 여기는 넓다던가,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형식은 A4보다 더 크게 작업을 한 다음에 A4만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백을 잘못 줬다. 지금 현재는 여백을 잘못 준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편집 용지에서 사방 3mm씩 키워집니다. 210이니까 사방 3mm씩 키우면 216, 길이가 303. 이렇게 해서 볼까요? 설정. 이게 같이 커져 버렸죠? 요 상태에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고 나면 지금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르고 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자, 여백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나요? 요렇게 용지에 꽉 차는 디자인이 있을 때는 사방 3mm씩 키워줘서 나중에 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다음은 요 맛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쪽 요 아이콘을 보니까 이게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두 개가 돼 있고 요 가운데가 재본이 되는 쪽입니다. 재본되는 쪽. 그럼 이렇게 맞쪽을 놓고 이제 용지 설정을 할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겠죠. 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맞쪽을 선택하고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안쪽 바깥쪽이 바뀌었죠. 안쪽 바깥쪽. 안쪽은 뭘 얘기를 하면 요 재본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쪽입니다. 그래서 안쪽 설정을 따로 할 수 있고 바깥쪽은 요 공간입니다. 바깥쪽. 여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여백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를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두께가 좀 꽤 나가는 책인데요. 책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여기 재본 쪽이죠. 요 여백이 바깥 여백하고 좁은지 여기 글자가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 가지고 책을 읽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책이 좀 두껍다 하면은 이 안쪽 여백을 바깥 여백보다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꼭 두꺼운 책이 아니더라도, 자, 조금 전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프링 재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 재본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나가기 때문에 책 내용을 한 요 정도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깥 여백보다는, 그러니까 이 바깥과 안쪽 여백을 똑같이 하기보다는 안쪽 여백을 조금 더 크게 해줘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 재본일 때 또는 두꺼운 책이라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글자가 읽기가 힘들어지니까 안쪽 여백을 더 주는 경우, 자,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을 따로따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주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쪽 여백을, 바깥쪽 여백을 한번 줄여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보이죠? 짝대기 보이고,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백이 좀 좁아집니다. 안쪽은 여백이 좀 넓어지고요. 그래서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적용 범위 있죠? 적용 범위. 적용 범위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책 내용 중에 이렇게 세로가 아니라 몇 부분만 이렇게 가로로 옆으로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편집 용지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적용 범위가 문서 전체가 아니라 뭐 새 구역으로라든가 구역별로 이렇게 편집 용지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편집 용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특히 이제 편집 용지를 설정할 때 이 용지 크기 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 혹은 왼쪽 오른쪽 여백을 지정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왼쪽 오른쪽 여백이 지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요 맞쪽일 경우와 한쪽일 경우. 자, 여기서 왼쪽 여백 한쪽일 경우에 왼쪽 여백을 줘보겠습니다. 왼쪽 여백 10mm. 자, 여기가 이제 왼쪽 여백이 10mm가 됐죠. 자, 이게 이제 한 페이지가 아니라 뭐 몇 페이지가 된다. 자, 이렇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몇 쪽이 됐을 때 요건 지금 현재 보기에서 맞쪽으로 해놓고 본 겁니다. 맞쪽은 여기 오른쪽이 홀수 쪽이고 왼쪽이 짝수 쪽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왼쪽 짝수 쪽이나 홀수 쪽이나 요 여백이 여기가 되게 좁죠. 자, 왼쪽은 바깥쪽이 좁고 오른쪽 홀수 쪽은 또 안쪽이 좁습니다. 요 바깥쪽이 또 오히려 넓습니다. 여기는. 자, 이런 식의 책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책을 딱 펼치면
짝수 쪽은 바깥쪽 여백이 좁고 홀수 쪽은 안쪽이 또 좁아버립니다. 제본 쪽에 바짝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런 경우가 뭐냐면 쪽 설정에서 편집 용지를 한쪽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한쪽으로. 근데 요게 이제 맞쪽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맞쪽일 때 안쪽이 10mm고 바깥쪽이 30mm입니다. 자, 맞쪽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 안쪽이 되게 좁죠, 안쪽이. 자, 아까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안쪽이 넓은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쪽 설정에서 안쪽을 30, 바깥쪽을 10mm. 자, 여기 편집 용지에서 맞쪽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쪽 설정에서 한쪽과 맞쪽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쪽일 때, 맞쪽일 때. 그럼 요 위는 뭐냐? 위로 책 제본이 위에가 처리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엔 거의 안 쓰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가로로 된 책자들 중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좌처리입니다. 이 왼쪽이 처리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편집 용지 설정과 용지 여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